에세이를 쓰실 때요,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하시는 게요, 그냥 일기처럼 쓰면 되나요? 뭐랄까요, 저한테 에세이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세이 쓰기의 모든 과정 중에서 정말 초급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에세이를 한번 써보고는 싶은데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에세이의 초급편, 어떻게 하면 에세이를 잘 써볼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에세이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에세이 쓰기 수업을 연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추린 것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에세이를 쓰실 때요, 솔직하게 쓰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쓰세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하시는 게요, 그러면 정말 그냥 일기처럼 쓰면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에세이는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숨기고 있거나 굉장히 잘난 척을 한다거나 너무 꾸미고 있으면 너무 티가 나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쓰는 건 중요하죠.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에세이는요, 독자에게 내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컨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솔직하게 그냥 자기 이야기를 다 해버려요. 나는 말이야 최근에 막 어떤 수술을 했고 나 최근에 이혼했다 이러면, 근데 그 얘기를 왜 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반면에 제가 친구에게 어떤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 너무 좀 고민이 많이 됐어 라고 했을 때, 그래?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말이야 사실 나도 너에게 말을 못했지만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었거든. 그때 나는 이렇게 했었어. 이 이야기가 너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굉장히 감사해하고 소중해하죠. 에세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독자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는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너무 솔직하게 사실은 내가 최근에 이런 일까지 있었어 가 아니라 내가 예쁘게 솔직함을 잘 편집해서 그 친구에게 요리해서 줘야 한다는 것이죠. 에세이랑 일기가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신다면, 일기는요, 솔직하게 쓰시기만 해도 돼요. 자기가 읽고 자기가 쓰니까요. 근데 에세이는요, 독자가 있어요. 독자가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함을 어떤 목적 가운데에서 활용하셔야 하는 거죠. 제가 글쓰기 수업을 갈 때 항상 첫 번째로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에세이를 쓰실 때 많은 이제 초심자분들이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 실패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전제가 있어요. 그 실패로부터 내가 뭔가 배운 게 있어야 돼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내가 그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돌아간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에세이로 쓰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생깁니다. 사람들은요, 좀 잔인하지만요, 실패해 있는 상태의 실패담 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쉽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책을 한 달에 한 권을 읽어야지라고 항상 생각하지만 항상 실패하거든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나도 아는 얘기거든요. 왜 실패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또 반대로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이야기만 하는 것도 사람들은 그리 달갑게 듣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도 필요로 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요, 실패했던 사람들의 성공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실패로부터 자유롭지만 실패를 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 사람과 내가 크게 다르지 않고 나도 어쩌면 성공을 할 수 있겠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조금 한 발자국 벗어나서 그만큼 성장했다는 이야기죠. 실패담에서 이야기를 한번 뽑아내 보시는 거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할 때 성숙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세이가 주는 선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어떤 걸 쓸지 너무 막막하시면요, 평소에 내가 어떤 곳에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의 어떤 개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유독 화가 나세요? 어떤 곳에 유독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다들 좋아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시지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놀라세요. 제각기 다르거든요, 좋아하는 게. 자기만의 어떤 좋음과 싫음에는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배어납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본 사람,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미처 보지 못한 어떤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도 다들 무례한 사람들을 겪잖아요. 근데 책을 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러세요. 저도 분명히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겪었는데 어떻게 그걸로 책을 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유독 갑질에 되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둘째 딸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차별 대우에 되게 예민했어요.
왜 맨날 언니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줘? 어릴 때부터 이게 되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독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갑질이나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이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대처했던 것들이 유독 제 안에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걸 쓰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오래 생각했어? 라고 하는 거죠. 뭘 쓸지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한번 써보세요.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르게 보이게 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에세이를 썼을 때 여러분만의 개성이 되는 글감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초심자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막 글을 쓰시다가요. 꼭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갑자기 마지막에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난 일, 이해할 수 없었던 일, 내가 싫었던 일에 대해서 막 쓰시다가 이제 결말을 어떻게 써야 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말에서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이 싫다. 여전히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쓰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여기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결말에서 갑자기 급 화해를 하세요. 갑자기 막 앞줄에서 계속 나는 엄마와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다 해놓고 하지만 이제 엄마를 이해한다. 뭐 이렇게 되세요. 나는 직장 상사가 너무 싫었다. 이러면 갑자기 결말에서 하지만 직장 상사 나도 그의 입장이 되면 나도 그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꼭 가서 물어봐요. 선생님 정말로 어머니를 생각하실 때 정말 아무 감정이 안 드세요? 정말로 그 직장 상사를 지금 마주하신다면 이제는 웃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약간 생각하시다가 아니요 라고 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래서도 선생님이 급 전환하시는 게 느껴져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러면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죠.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결론을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쓴 거는 우리가 어릴 때 너무 일기를 많이 써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어릴 때 보고받는 글쓰기를 많이 해서 그래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화해가 안 되면 여전히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결말도 그렇게 쓰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했을 때 오히려 공감을 얻으실 수 있는 글을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 때는요, 그 순간에만 집중하느라 그 순간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조차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너무 빠르게 그 순간을 사는 데만 연연하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에세이를 써보기 시작하니까 객관적으로 그 자체를 제가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그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 그 사람도 이럴 수밖에 없었네.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식으로 저를 계속해서 쓰는 작업을 하면서 저는 반성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인사이트도 얻고 이러면서 실수를 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인생을 2번, 3번 복습하는 것 같은 기분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관점에서 한번 써보세요. 에세이를 써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정말 재밌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럼 여러분이 에세이를 한번 써보시고 나서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라는 것도 제가 다음에 또 언젠가 또 가지고 와볼게요.